자, 다음에는요. 지방선거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요. 굉장히 묵직한 분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선에 도전했던 분들도 지금 등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기사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김동연, 유승민, 나란히 출사표. 그렇습니다. 각각 대선에 도전하셨던 분 두 분이에요. 근데 공통점은 경기지사에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경기지사가 빅매치가 되는 건가? 이거 성사될 건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인물의 대결로 여야 대결로 성사될 건가? 자, 또 이렇게 하면은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또 섭섭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일반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여기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는 지금 합당 추지니까 이제 민주당 후보 중에 한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최재성, 염태영, 안민석, 조정식 이런 분들이 지금 손을 들었습니다. 출마하겠다고. 경쟁자가 되는 거죠. 내부의 경쟁자. 자, 그리고요. 어제 김동연 대표와 함께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한다고 밝혔죠. 그래서 지금 빅매치인데 역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분들이 손을 들거나 거론되고 있어요. 심재철, 함진규 등등등 이런 분들. 여기 사진으로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망에 오르신 분 아니면 의사표현하신 분입니다. 자, 좀 더 보죠. 자, 두 분이 어제 이 두 인물이 각각 기자회견 통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냈는데 먼저 김동연 모든 걸 걸겠다. 모든 걸 걸겠다. 경기도지사 도전에.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다. 본인의 출마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경제를 총괄한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에서 뭐 경제 쪽 하셨다 그러는데 경제통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리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인생 바치겠다. 같은 뜻이네요. 모든 걸 거는 거하고 인생 바치는 거는 비슷한 각오인데 여기 보면 비리 없는 경기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그리고 김 대표 부동산 정책 실패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또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유승민 전 의원도 김동연 대표에 대해서 살짝 견제하는 발언을 어제 합니다. 자, 그럼 두 인물의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가 승리하면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가 됩니다. 둘째, 이재명과 함께한 경기도에서 김동연이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뭐 저도 잘 아는 분이고 아주 훌륭한 분이고 또 경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다만 의원 같은 경우는 오랜 의정생활 하시면서 경제를 직접 운영하시기보다는 옆에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훈수하는 역할을 하셨던 것이죠. 저처럼 35년간 경제를 직접 운영하고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하는 그런 경험은 없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23년째 정치의 한복판에서 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키워온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경기도지사는 무슨 말 잘 듣는 공무원을 뽑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서로를 겨냥해서 총괄해 보셨어요, 경제?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무슨 말 잘 듣는 공무원 뽑는 거 아닌데요. 서로를 겨냥해서 살짝 듣고 보면 굉장히 날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좀 견제를 했어요. 자, 장해찬 단장. 먼저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관련해서 사실 유승민 전 의원 경기도에 전혀 연고가 없습니다. 대구 쪽이 기반이었거든요, 정치적으로. 근데 이번에 경기도로 오는 거. 향후에 이 경기지사 경선도 있었고 뭐 만약에 경선 통과나 본선도 갈 텐데 그 경쟁 과정에서 이 부분이 좀 약점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수도권에서는 지역 연고가 아주 중요하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경기도민이었다가 지금 서울시민이 됐는데 예. 지역의 뭐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뽑을 때 이 사람이 우리 동네 출신인가 아닌가 별로 안 보거든요. 제가 외지인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예. 상당히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비율상 높은 곳이 또 서울과 경기도인 것이고요. 예. 중요한 것은 능력, 얼마나 유능한가 여부를 두고 경기도민들이 판단을 할 것 같은데 경기도의 도지사는 일약 대권 주자가 된다는 게 이재명 전 후보 때문에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다 대권 주자급이었습니다. 예. 그런 만큼 경제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능력을 얼마나 도민들에게 인정받느냐. 이게 결국 정치를 동시에 해야 되는 자리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시겠지만 국무회의에 서울시장은 참석합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인구 더 많은데 들어가지 못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수도권 경기도민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중앙정부에 잘 반영시킬 것인가 하는 정치력도 이 행정 능력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상대적으로는 김동연 전 부총리보다는 좀 우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동연 전 부총리는 본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쓴소리 많이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같이 나눠줘야 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역임해 놓고 내가 반대했으니까 이 정책 실패에 내 책임은 없다고 말하는 건 염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경기도민들에게 잘 설명할 것인가. 예. 경기도 내에도 부동산 폭등으로 고통받는 도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선결 과제인 것 같고요. 물론 두 분 다 치열한 당내 경선 거쳐야 합니다만 예. 지금 분위기에서 민주당 내 안민석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 등이 상당히 중진에다가 현역이기 때문에 예. 김동연 전 부총리를 향한 견제구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 던지는 견제구보다는 더 세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기도가 험지거든요. 이번 대선에서도 5% 정도 진 곳 아닙니까? 예. 근데 경기도 민주당에서 양지입니다. 그럼 김동연 전 부총리에게 우리 당에게 헌신한 건 얼마 없는데 예. 왜 자꾸 양지만 찾아가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벌써 나와요. 이 파고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김동연 전 부총리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장해찬 단장이 뒷부분에 말씀하신 부분 관련 기사가 오늘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어가 보죠. 그 내용으로. 다음입니다. 김동연 출마에 이재명계 후보들 경선 룰 갈등 조짐. 그러니까 일단 뭐 출마 자체에 대해서는 뭐 뭐라 하지 않지만 룰 갖고 그리고 뭐 약간 좀 견제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정성호 의원 등이 어제 기자회견하는데 같이 동행을 했어요. 이른바 이재명계 의원들 상당수가 동행을 한 거예요. 그러자 내용이 있다. 조정식, 안민석도 견제에 나섰다. 그리고 룰이 지금 당원 50%, 여론조사 50% 이렇게 반영하거든요. 그럼 당원은 아무래도 김동연 대표가 새롭게 민주당에 들어오게 되니까 불리하다. 이거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자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룰을 바꾸다니요. 또 이렇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는 거죠. 자, 이른바 이재명계 그리고 이재명의 뭐 지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김동연 대표가 질문받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와는 선거에 몇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주로 통화한 주제들은 저와 이 후보가 함께 약속했던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에 관련된 추진 의지, 또 실행 계획 이런 것들이 주였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특별한 논의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 네. 실제 민주당 내 분위기는 이재명계가 김동연 대표를 지원한다. 이거 지금 어떻게 좀 보고 있어요? 당내에서는? 글쎄, 흐름이 약간 그런 흐름이 있어 보이긴 하네요. 왜냐하면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어떤 최근의 이벤트, 김동연 대표 합당, 그다음에 예. 뭐 새로운 정치의 어떤 선언,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기자회견장에 뭐 다른 후보들은 많은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새 과시하듯이 이렇게 불러 모았는데 김동연 지금 그 대표는? 후보가 예. 될 분은 예. 딱 두 명 의미 있는 아, 정성호 의원하고 김병호 의원 딱 두 명만 딱 이재명계네요. 예. 딱 이게 암시하는 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시는 분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난 새는 없지만 이것만은 확실해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 좀 있고 그런 인상을 주려고 한다는 어떤 예. 의도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정성호 의원이나 김병호 의원이나 예. 그 의도를 알면서도 저기 나왔다라는 것이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예. 문제는 벌써부터 이제 김동연 우리 그 후보가 되실 분이 룰 예. 문제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대의원들은 그 각 의원들이나 정당이 예.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권리당원까지 가면 거의 여론조사하고 비슷하게 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별로 좀 섣부르고 조급해 보여서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민주당에서 경기도지사에 도전하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은 이재명 후보, 이재명 전 후보를 위하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꺼내고 있어요. 최근에. 이른바 명심, 이재명의 명을 따서 명심 뭐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또 말씀하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이와 관련 얘기를 했어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 경기도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시 패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이재명 두 분을 향한 기획 수사와 정치 보복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맞서 국민과 민주당과 함께 온몸으로 투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안민석은 저들의 폭주를 저지하라는 국민의 명령과 시대적 소명에 저의 모든 것을 걸고 경기도를 지키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게 그분들의 아주 핵심적인 공약인데 저는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황당했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가 되면 이재명 지사가 했던 것 중에 잘한 거 있으면 개선을 하고 잘못한 것은 고치고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을 지키는 거 그거는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잘 지키겠다고 그랬어요. 이종훈 평론가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런 거는? 유승민 의원이 일침을 가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의 후보들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해서 전직 도지사의 그 이름 예. 그리고 그 조직, 뭐 대선 후보로서의 조직력 그리고 또 경기지사를 2번 지내면서 가졌던 조직력 이런 것들에 기대겠다. 그리고 소위 당이 지금 이재명 위주로 흘러가니까 소위 명심을 받아서 내가 이재명의 명심은 나의 것. 후계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지금 앞서 안민석 의원이라든지 김동연 뭐 전 총리라든지 예. 지금 소위 말해서 명심은 나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저 후보들의 주장을 보면서 어디에 있다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민석 의원이 이재명을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는 13살 때 경상도에서 경기도로 왔는데 이재명도 딱 13살 때 경기도로 이사 왔더라. 아니 이게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서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야 경기도지사 선거만큼은 지금 구도상 민주당이 유리해. 그러니까 후보만 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 보통의 경우에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선이 승리한 쪽이 3개월 뒤에 열리는 그렇죠. 선거에서 승리하거든요. 통상 그랬죠. 네, 대승을 거두죠 보통. 예. 근데 이번에 경기도만큼은 그러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민주당은 우리 이거 구도에 기대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킴이, 이재명의 후계자 이 주장을 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인물론으로 가야 된다. 구도로는 우리가 지금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싸움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심사는 서울시장입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뭐 인물난이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송영길 전 대표 얘기입니다. 오늘도 기사가 있어요. 보시죠. 근데요, 당내에서 반응이 좋지 않은 모습이 있다. 이겁니다. 민주당 서울의원 20명 정도가 긴급회동해서 송영길 서울시장 차출론에 반대서를 밝혔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쇄신 요구 국민 눈높이 맞지 않다. 그리고 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답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우리 당이 서울시장 선거를 사실상 포기하듯이 가버리면 전국에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얼마나 실망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에서 더 검토를 하겠죠. 일각에서 저한테 강력히 요청을 많이 하니까 또 일부 의원들, 청년 당원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고민을 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내일 정도는 그 결정을 나옵니다. 만약 이제 본인이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본인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차출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본인이 당원들을 설득하셔야 되지. 이렇게 무슨 뭐 차출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복귀하는 방식은 별로 이렇게 그 책임 있는 모습 같아 보이지는 않아서요. 정치... 자, 윤성환 의원님,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조만간 뭐 결심하겠다 그러는데 만약에 서울시장에 도전한다면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신선하지가 않습니다. 대선 패배를 총괄했던 지도부가 대선 패배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선거에 나온다. 서울 시민 눈에도 썩 좋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송 전 대표는 인천시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정치적 근거지도 다 인천입니다. 그동안 인천에서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서울로 온다. 물론 뭐 큰 뜻이 있어서 나오시겠지만 눈에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김상희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이요. 어떤 분위기나 어떤 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국민한테 주고 그 바람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뭐 인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흘러간 인물을 계속 호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의 호출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조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세대 교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서울 의원들이 조금 반발한 목소리를 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순서입니다. 지역신문 소개입니다. 오늘도 4곳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먼저 광주로 가보죠. 자, 광주에도 일면 기사가 이거군요. 유튜버 학과가 뜬다. 유튜버 학과요. 지역 대학들이 앞다퉈 유튜버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섰다. 이런 과를 모집하고 뭐 수지 모집 얼마 전에 했었는데 막 7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더라. 향후에 다양한 진로로 갈 수 있어서 주목받고 있다. 대학들이 뭔가 이제 활력을 이런 데 찾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강원으로 가보죠. 현역시장 군수 링 위로 지방선거 공청 경쟁 불붙는다. 그렇습니다. 지역의 지방선거 분위기군요. 확실히 분위기입니다. 여기 보면 뭐 현역시장이 예비후보 등록 등등등 뭐 이런 모습들이 쭉 보이고 있다. 그리고 당별로 바쁘다. 이런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로 갑니다. 여기도 지방선거 관련이네요. 홍준표 시장 되면 의원직 사퇴. 선거법엔 출마 전에 사퇴해야 된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제 질문받고 얘기했는데 착오인 것 같죠, 이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뭘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런 기사가 있네요. 선출직은 4달 2일 전에 사퇴해야 출마할 수 있는 거예요. 30일 전에 해야 되니까요. 국민의힘 공천방침도 뭐 그렇다. 그리고 보궐선거가 있는데요. 다음 달 1일 물러나더라도 지금 수성을이잖아요. 지역구 홍준표는. 근데 안 돼요. 4월 안에 물러나야지 같이 보궐선거 치르는데 5월 넘어가면 이거는 또 1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주목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으로 갑니다. 화장터 대난에 관풍기까지 유가족 속탄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망자들 절대적 숫자는 많거든요. 비율은 낮아도. 그래서 지금 혼선이다. 이런 기사가 여기도 실려 있고요. 자, 앞서서요. 지방선거 얘기 조금 이어가 보겠는데요. 대구의 매일신문 다시 한번 보죠. 요 홍준표 의원 얘기가 어제 나왔는데 대구시장 도전하잖아요. 자, 그럼요. 홍준표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언제 사퇴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되고 난 뒤 답변. 되고 난 뒤에 사퇴하신다는 말씀인지. 아니 되고 난 뒤 답변한다니까. 돼야지 뭘 그 사퇴하든지 말든지 하죠. 답변해 주시죠. 아니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건 시장이 되고 난 뒤에 사퇴를 결정하는 거니까. 아직 시장도 안 됐는데 무슨 국회의원 사퇴하라 안 하라. 그건 난센스죠. 이종우 평론가, 저거 착오죠? 시장이 되고 나서 하는 게 아니죠? 예. 본인도 이후에 저녁에 이제 착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냥 대답을 하다 보니까 나온 말이군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시장 후보로 결정이 난 다음에 내가 사퇴를 해도 사퇴를 해야지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시장 후보로 당내 경선에서 되지 않으면 뭐 사퇴 안 한다 이건데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당내 경선과 보궐선거 일정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월 안에 그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이제 사퇴를 해야 그게 이번에 지방선거 같이 선거가 치러지는 거죠. 그렇죠. 네. 앞서 뭐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하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사실 정치를 알 만큼 아시는 분들이고 다 고수들이잖아요. 예. 근데 왜 고수들이 이렇게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일까 걱정입니다. 예, 장혜찬 단장. 당을 위해서는 4월 안에는 사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방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국민의힘 의석수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너무 불리해서 국정 운영하기 힘들 정도의 여소야. 비워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5월 1일, 2일 그러니까 하루 이틀 차이인데 그 하루 이틀 때문에 1년 동안 국회의원 한 석이 공석이 되면 국회 운영에 있어서 큰 차질이 있을 수 있어서요. 좀 자신감을 가지고 4월 안에는 사퇴하시는 결기를 보여주는 걸 대구 시민들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4월 안에 빨리 결정되면 뭐 어떻게 되는데 만약에 좀 늦어지거나 이러면 또 이게 모를 수 있겠네요. 지금 상황은요. 자, 이런 가운데요. 대구시장에 도전을 하실 것 같은 기운 것 같긴 해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자, 박심,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박심으로 통하는 유영하 변호사. 오늘 대구시장 출사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도전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이른바 박심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윤상환 의원, 대구시장의 박심 논란이 또 불거지겠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안타깝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5년 동안 박 전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를 했는데 그런 박심을 사실 제일 잘하는 분이 지금 선거에 나온다. 사실 사저로 돌아간 지도 얼마도 안 될 뿐더러 사면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우리 정치권에서 박심 논란이 이제 있어서는 안 되죠. 박 전 대통령은 역사로 떠나보내야 되는데 다시 그걸 끄집어내서 예. 대구 지역에서 박심 마케팅을 하고 물론 뭐 상당히 호응을 얻겠죠. 그렇지만 정치 발전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기사로는요. 이 코로나 관련 기사 좀 하나 소개했습니다. 냉동차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기사 좀 보겠습니다. 자, 겹쳐놓거나 냉동차에 기막힌 코로나 죽음들. 사망자 급증하면서 장례식 이게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냉동차에 시신을 모셨다고 합니다. 겹쳐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건 좀 어떻게 좀 빨리 해야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로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